만약 강감찬 장군에게도 전장을 함께 누빈 미스터리한 여인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속에는 늘 베일에 쌓인 조력자가 등장하곤 합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만주의 벌판에서 나란히 말을 달리며 거대한 적과 맞서는 영웅과 미지의 여인. 역사의 기록 뒤편에서 묵묵히 그를 돕고 때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전세를 뒤집는 그런 존재 말이죠. 우리는 그런 낭만적인 상상에 쉽게 매료되곤 합니다. 아마도 강감찬이라는 이름이 주는 무게감과 그의 위대한 업적 때문에 그 곁에도 분명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말하는 강감찬의 삶은 우리의 막연한 상상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드라마틱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설의 안개를 걷어내고 상상보다 더 놀라운 진짜 강감찬의 이야기를 만나보려 합니다. 소설이나 드라마가 덧붙인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강감찬이라는 한 인간이 어떻게 격동의 시대를 헤쳐나갔는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겁니다. 그가 한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거대한 위기를 막아냈는지, 그 과정에서 보여준 인간적인 고뇌와 탁월한 지략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깊고 진실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그의 시작은 하나의 신비로운 전설과 함께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어느 깊은 밤 중국의 사신이 고려의 수도 개경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하늘을 보다가 문득 큰 별 하나가 남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기이한 광경에 놀란 사신은 사람을 보내 그 별이 떨어진 곳을 수소문하게 했죠. 수소문 끝에 다다른 곳은 개경 남쪽의 한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고 그곳의 한 집에서 바로 그 시각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아이가 바로 훗날 고려를 구하게 될 영웅 강감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문곡성의 화신, 즉 하늘의 별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라 믿었다고 합니다. 별이 떨어진 곳이라는 뜻의 낙성대라는 이름도 바로 이 전설에서 유래한 것이죠. 강감찬은 어려서부터 유난히 체구가 작고 외모가 보잘것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작은 서재에 앉아 밤늦도록 책을 읽는 어린 소년의 모습. 그의 주변에는 화려한 칼이나 번쩍이는 갑옷 대신 묵향 가득한 서책들만이 묵묵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칼이 아닌 붓을 들고 병법서가 아닌 경전을 읽으며 조용히 자신의 세계를 구축해 나갔던 거죠. 시간이 흘러 강감찬은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 즉 과거에 응시합니다.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저마다의 꿈을 품고 모여든 엄숙한 시험장. 긴장된 침묵 속에서 오직 붓 사각거리는 소리만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장원, 즉 수석으로 급제하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는 이미 30을 훌쩍 넘긴 당시로서는 상당히 늦은 나이였습니다. 그가 처음 관직에 나아갔을 때 그의 모습은 어쩌면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작고 볼품없는 외모에 나이까지 많은 늙은 신입 관리. 조정의 회의실 구석에서 묵묵히 선배들의 논의를 듣고 있는 그의 모습은 훗날 정군을 호령할 총사령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지방관을 역임하며 백성들의 삶을 직접 챙기고 중앙관리로서 나라의 살림을 익히며 내실을 다져나갔습니다. 화려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근간을 단단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이러한 경험들은 훗날 그가 거대한 위기 앞에서 나라 전체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발휘하는 밑거름이 되었죠. 초라해 보였던 그의 시작은 사실 가장 위대한 영웅이 되기 위한 가장 단단한 준비 과정이었던 셈입니다. 강감찬이 묵묵히 문관으로서 경력을 쌓아가던 시절 고려의 북쪽 국경에는 전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대륙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거란 즉 요나라가 호시탐탐 남쪽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미 2차례나 고려를 침공했던 거라는 언제 다시 압록강을 건너올지 모르는 실제적인 위협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은 연일 긴박한 회의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커다란 지도 앞에서 신하들은 저마다 목소리를 높였죠. 그 격렬한 논쟁의 한가운데 강감찬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회의의 흐름을 지켜보며 북방 국경의 지도를 날카로운 눈으로 꿰뚫어보고 있었죠. 그날 밤, 강감찬은 자신의 서재에서 밤늦도록 불을 밝혔습니다. 책상 위에는 촛불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북방의 지도가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들어 지도 위에 여러 선을 긋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거란의 침공에 대비한 완벽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죠. 숨겨져 있던 그의 능력, 문관의 옷 속에 감춰져 있던 위대한 전략가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기 고려의 사회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여성 전사라는 낭만적인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하지만 훨씬 더 주체적이고 현실적인 고려 여성들의 삶이 있었거든요. 당시 고려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상당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소유하고 상속하는 것이 자유로웠고, 기록에 따르면 이혼과 재혼 또한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에도 여성이 가장으로서 집안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았죠. 개경의 번화한 시장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는 수많은 여성들이 직접 가게를 운영하며 물건을 사고 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손님과 가격을 흥정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다져나갔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활동을 넘어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갑옷을 입고 칼을 휘두르는 전사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떠받치는 또 다른 의미의 강인한 전사들이었던 셈입니다. 이러한 실제 역사적 맥락은 강감찬이라는 영웅이 활약했던 시대가 어떤 사회적 토대 위에 서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해줍니다. 전설 속 여전사라는 환상 대신 현실 속에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나갔던 수많은 고려 여성들의 존재가 바로 그 시대를 지탱한 또 하나의 힘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고려의 최악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거란의 황제 성종이 직접 10만 대군을 이끌고 제3차 침공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대군이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넌 거란군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그들이 내뿜는 살기와 위세는 고려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수도 개경은 발칵 뒤집혔죠. 어떤 신하들은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항복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종 임금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이른이 넘은 늙은 문관, 강감찬을 고려군 전체를 지휘하는 총사령관, 즉 상원수로 임명한 것이죠. 왕의 굳건한 신임 아래 강감찬은 마침내 갑옷을 입고 군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모습은 여전히 작고 늙었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은 그 어떤 젊은 장수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대신 짧고 단호한 목소리로 승리를 향한 자신의 확신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죠. 그의 결연한 모습에 불안에 떨던 병사들의 눈빛이 점차 희망과 결의로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총사령관이 된 강감찬은 곧바로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두었던 비책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표 그는 군사들을 동원해 인근의 강물을 막아 거대한 둑을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마침표 밤낮 없이 병사들은 흙을 나르고 둑을 쌓았습니다. 마침표 강감찬이 설계도를 펼쳐놓고 장수들에게 작전을 설명하는 모습, 흥화진에서 땀 흘리며 둑을 쌓는 병사들의 외침, 정예 기병 1만 2천 명을 곽주 인근의 숲속에 몰래 매복시킨 것이죠. 마침표 이곳은 거란군이 흥화진을 지나 반드시 통과해야 할 좁은 길이었습니다. 마침표 그는 적이 방심하고 행군할 때 그들의 측면을 기습하여 대혼란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침표 곽주숲 속에서 숨죽인 채 적을 기다리는 기병들의 날카로운 눈빛, 마침내 겨울의 찬 공기를 가르며 거란의 10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마침표 그들의 행렬은 대지를 뒤덮을 듯 끝없이 이어졌고 쇠와 가죽이 부딪히는 소리와 군마들의 거친 숨소리가 고려의 북쪽 하늘을 무겁게 짓눌렀죠. 마침표 그들은 고려의 첫 번째 관문인 흥화진을 향해 거침없이 진군했습니다. 마침표 흥화진 성벽 위에서 고려군 병사들은 숨을 죽인 채 거란군이 계곡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배합의 군대가 계곡의 절반 이상을 통과했을 바로 그 순간 강감찬의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산 정상에서 거대한 깃발이 힘차게 흔들렸고 그 신호를 본 병사들이 일제히 둑을 막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팽팽하게 묶여있던 거대한 소가죽 막이 터져나가자 그 뒤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강물이 포효하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산사태와도 같은 거대한 물줄기는 순식간에 좁은 계곡을 집어삼켰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기습에 거란군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거센 물살에 갑옷을 입은 병사들은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갔고 말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죠. 차가운 겨울 강물 속에서 서로를 붙잡고 허우적거리는 병사들의 모습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강감찬이 준비한 첫 번째 비책, 수공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칼부림 없이 그는 자연의 힘을 이용해 적의 기세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소배합은 군대를 수습하여 진군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우연한 사고이거나 고려의 미미한 저항일 뿐이라고 애써 생각하려 했죠.
하지만 그가 이끄는 군대가 곽주 인근의 좁고 험한 산길로 들어섰을 때 강감찬의 두 번째 선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숲속에 쥐 죽은 듯이 매복하고 있던 12,000의 고려정예 기병들이었죠. 선두부대가 좁은 길을 거의 다 통과했을 무렵 산 양쪽에서 하늘을 뒤덮을 듯한 화살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거란군은 대열이 완전히 무너졌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려 기병들이 함성을 지르며 숲속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들은 지친 거란군의 측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좁은 길에서는 거란군의 수적 우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빽빽하게 뭉쳐있는 대열은 고려군의 공격에 더 큰 피해를 입을 뿐이었죠. 이 기습으로 거란군은 또다시 막대한 손실을 입고 말았습니다. 두 번의 큰 패배에도 불구하고 소배합은 맹목적으로 개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수도를 함락시키면 전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 때문이었죠. 하지만 개경의 방비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견고했습니다. 오랜 공성전으로 지친 거란군은 결국 수도 함락을 포기하고 퇴각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너무 깊이 들어온 뒤였습니다. 퇴각하는 길은 올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고려의 백성들은 스스로 무기를 들고 일어나 곳곳에서 게릴라전을 펼치며 퇴각하는 거란군을 괴롭혔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끊임없는 기습에 거란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10만 대군은 이제 왑지졸에 가까운 패전병의 모습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바로 그때 강감찬은 이들을 완전히 끝장낼 마지막 결전의 장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훗날 역사의 길이 남을 귀주 벌판이었습니다. 귀주 벌판에서 마침내 고려군과 거란군이 서로를 마주하고 섰습니다. 강감찬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대부분은 급히 징집된 농민들이었고 거란군은 비록 지쳤지만 여전히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정예병들이었습니다. 전장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양군의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병사들은 서로를 노려보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죠. 전투가 시작되자 초반의 전세는 고려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거란 기병들의 맹렬한 돌격에 고려군의 방어선 일부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태색이 짙어지는 순간 병사들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바람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즉 거란군의 얼굴을 정면으로 향해 불어왔습니다. 눈을 제대로 뗄 수조차 없는 빗줄기와 바람에 거란군의 기세는 급격히 꺾이기 시작했죠. 강감찬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덕 위에서 전장을 내려다보며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겁니다. 그는 칼을 높이 빼어 들고 정군의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이다. 적을 섬멸하라.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전장을 가득 메웠고 그와 동시에 고려군의 본진이 함성을 지르며 무너진 전열을 수습하고 거란군을 향해 돌격했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공격하는 고려군의 기세는 마치 성난 파도와도 같았습니다. 반면 비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싸우던 거란군은 제대로 활을 쏘지도 창을 휘두르지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강감찬의 지휘 아래 고려군은 혼란에 빠진 거란군을 사정없이 몰아붙였습니다.